완벽하지 않은 나라도 괜찮다. 우리는 때때로 훨씬 잘난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못난지 알지 못한다. 나는 영국의 심리치료 연구기관인 타비스톡 클리닉의 전문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 꽤 수준 높은 교육이라 참여자들이 대단했다. 다른 건 차치하고 영어 회화 실력만 봐도 그랬다. 나는 기껏해야 서투르게 헬로 하고 말한 후 말을 잇지 못했는데 말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팀을 담당하는 영어 통역사는 나만을 위해 준비된 것 같았다. 다른 중국인 참여자들은 영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처럼 영어도 잘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아주 여유로워 보였다. 이번 수업에 필요한 수업료, 교통비, 숙박비가 적지 않았기에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이번 수업에 꼭 참여하고 싶었기 때문에 결제했다. 그런데 다른 참여자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쇼핑하러 온 것 같았다. 물건도 어찌나 척척 사는지 은행 잔고 걱정도 없는 것 같았다. 그들 앞에서 나는 어눌하고 촌스럽고 겉도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계속 긴장하고 어색해했다. 특히 모두 함께 식사할 때마다 우리 팀의 친절한 아가씨가 식당 직원의 말을 통역해 주는 통에 나는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여자분이 나를 돌봐주다니 내 일상생활과는 너무 달라서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아무리 들어도 외국어는 이해가 안 됐고 통역으로 전달받은 말은 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집중력을 잃기 일쑤였다. 선생님이 설명 끝에 붙이는 다른 질문 있나요? 라는 말은 알아들었지만 아무런 질문도 할 수가 없었다. 입국할 때 세관에 내 지능을 압수당한 게 아닌가 싶었다. 나는 다른 참여자들이 선생님께 하는 질문을 듣고 수업 내용을 되새김질하며 좌절감을 삼키는 수밖에 없었다.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 나는 마음속으로 민폐를 끼쳐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또 했다. 나는 아직도 많이 모자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교하지 말고 내려놓기. 내가 나를 모자란 사람이라고 느낀 순간 나는 숙련된 심리 전문가로서 내가 나를 왜 모자란 사람이라는 생각하게 되었는지 질문했다. 그러자 나는 못났어 라며 나를 미워한 감정이 남보다 잘하고 싶어, 남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열등감은 비교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진정으로 형편없는 사람은 없다. 형편없다는 평가는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려진다. 누군가 스스로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가정하자. 그는 분명 훌륭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 끝에 그런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현실 속 인물과 비교했을 수도 있고 상상 속 인물과 비교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 못하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기에 자신을 탓한다. 이렇듯 열등감은 경쟁심 때문에 생긴다. 나는 다른 참여자들과 나를 비교하고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다. 그리고 내게 아무려면 어때? 상관없어 라고 말해줬다. 나는 밖에 나가기만 하면 항상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발견하고는 나와 비교하곤 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이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이 될 필요도 없다.
지금 당장은 내가 타인보다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내게도 나를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가족, 그리고 지지자들이 있으니 말이다.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따뜻해진다. 인간의 일생은 자신이 평범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어떤 그룹에 속해 있을 땐 내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또 다른 그룹에 속해 있을 땐 내가 형편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 사람을 만났을 땐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을 만났을 땐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껴진다. 내 모든 게 다 형편없고 끔찍한 것도 아닌데 뭐 어떤가. 날 싫어하는 사람, 날 좋아하는 사람. 모자란 내 모습을 미워하자 말하는 것도 어색하게 느껴졌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 어색함을 느꼈다면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엔 분명 나는 너무 형편없어. 너처럼 대단한 사람은 날 싫어하고 나 같은 사람이랑 친구가 될 마음도 없겠지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은 날 싫어하게 될까봐 두려워. 날 싫어하지 않도록 뭔가를 보여줘야 해. 어떻게 해야 날 좋아할까?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사람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든다. 타인과 꼭 연결되고 싶다는 충동과 달리 내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땐 어색한 느낌이 든다. 내가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 마윈을 만났다고 가정해보자. 마윈은 내게 예의를 갖추겠지만 친구가 되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수준이 다르므로 억지로 함께 어울려봐야 피곤하기만 하니까 말이다. 중국 드라마 활락송에서 평범한 의사 자오가 재벌가 여자친구 추샤오샤오를 데리러 바에 갔다가 그녀와 재벌 2세 친구들이 마신 술 계산서를 보고 넋이 나가버린 장면처럼 말이다. 수준이 다른 둘이 우정을 나누기란 정말 어렵다. 그래도 나는 내게 아무려면 어때? 상관없어 라고 말해줄 수 있다. 남들은 날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게 뭐 어떻단 말인가? 상관없다. 남들이 날 좋아해주면 좋겠지만 싫어해도 상관없다.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해줄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세상 밖으로 나가 사람을 만나면 누군가는 날 싫어하게 마련이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다시 나만의 세계로 돌아가면 날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좋아해주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나는 남들이 날 싫어하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다. 날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모든 사람이 날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인가? 뭐든 잘 해낼 필요는 없다. 수업 때마다 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시간 낭비하면 안 돼. 비싼 학비 내고 왔잖아. 열심히 공부해야지. 시간만 보내면 어떻게 해.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수업 열심히 들어. 그리고 수업을 들었으면 제대로 소화해내란 말이야. 라며 나를 다그쳤다. 이런 불안감이 왜 드는지 자세히 살펴보니 아무것도 낭비하지 말고 뭐든지 잘 해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불안감은 내 능력을 벗어난 높은 목표를 내게 요구할 때 싹튼다. 모든 수업을 집중해서 듣는다는 건 당연히 내 능력을 벗어난 목표다. 아마 다른 참여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수업 내용을 전부 흡수하고 완전히 소화하는 사람이 있긴 할까? 설령 그들이 수업을 다 알아들었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기억하고 완전히 소화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들과 나의 차이점이라면
그들은 수업 내용의 30%를 소화할 수 있지만 나는 10%밖에 하지 못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런데 그게 뭐 어떻다는 말인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모든 내용을 다 소화할 필요는 없다. 수업을 듣는 그 며칠 동안 몇 개의 포인트만 잘 배워도 충분하다. 또 제대로 익히지 못했더라도 상관없다. 최소한 나라 밖으로 나와 다른 나라를 구경했으니까. 기업도 아닌데 이윤의 최대화를 추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진정한 나로 살아갈 용기. 상관없어와 무섭지 않아라고 생각하기로 하자. 다른 참여자들과 어울릴 때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 그들과 억지로 연결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버렸다. 내 한계를 받아들이니 내가 아주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느껴졌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건 자신에 대한 공격을 그만둔다는 뜻이다. 자신을 공격하지 않으면 내 모습을 남들에게 투사하고 남을 공격하는 일도 하지 않게 된다. 나는 두 가지 감정으로부터 진정한 나로 살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 1. 자신감으로부터 용기를 얻었다. 내 마음속에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음에도 타인을 보고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남들의 장점만 보고 단점을 보지 못했고 그들을 부러워하기만 했을 뿐 날 부러워하는 그들의 시선은 보지 못했다. 나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다시 믿기로 했다. 뛰어난 분야, 삶의 가치와 방식이 다를 뿐이니까. 그뿐만 아니라 설령 내가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남들은 절대 날 비웃거나 미워하지 않을 거라고 믿기로 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가 혐오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2.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용기를 얻었다. 남들이 날 싫어해도 또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고 마음먹었다. 나만 좋으면 그만이니까. 남들이 좋아하건 말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든 누군가는 날 좋아해 줄 거라는 사실이었다. 덕분에 수업 시간 때도 여유를 되찾았다. 타비스토 클리닉이 내게 신비로운 힘을 불어넣은 듯 했다. 그곳에서 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배우긴 확실히 배웠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게 뭐 어떻단 말인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되고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 그래서 항상 더 빨리, 더 많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사력을 다하고 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 큰 어른이다. 우리는 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게 상관없어 라고 말해주고 날 놓아줘야 한다. 날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내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관용이다. 내게 너그러워지는 것이야말로 날 사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내게 상관없어 라고 말해주라는 건 날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날 몰아세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할 수 있는 일은 하되 해내지 못했을 땐 스스로를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기보다 누군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껴보자. 당신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걸어가도 괜찮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나답게 살 수 있다. 억지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을 걷기보다 나만을 위한 특별한 길을 걷자.
날 위해 내 손으로 만드는 인생의 길 말이다. 당신의 참모습으로 살아도 누군가는 당신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싫어할 수 있다. 또 누군가는 당신을 훌륭하다고 평가하지만 누군가는 형편없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인 척 살아도 이런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인 척 꾸미고 살아봐야 더 피곤하고 긴장되고 어색하고 큰 좌절을 느낄 뿐이다. 그런데도 척하며 살 필요가 있을까? 진정한 당신 모습 그대로 살며 누군가의 사랑을 받길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